흥미로운 라이프를 탐구합니다. 오락 디자이너 곽상과 함께하는 북미주 한인 매거진 진짜 아메리카. 이번 주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곽상이고요. 진행을 도와주실 스텔라 씨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셨죠? 안녕하세요. 예, 뭐 바쁘긴요. 표정이 바쁘세요. 그래요? 예. 바빠 보이는 거 별로 안 좋은데 실제 바쁘더라도 좀 차분해 보이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바빠서 바빠 보인 게 아니라 네. 스텔라 씨는 제가 보면은 막 바쁘고 그럴수록 오히려 시간을 막 찾아가지고선 2분 명상, 1분 명상 막 이러시더라고요. 바쁘다는 증거. 우리 좀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같이 2분 명상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새로 태어난 느낌이에요. I'm born again. 네, 아주 잠깐이라도 이렇게 자기 숨에 연결되면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편안함을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코너 생각이 만들어 돼요. 드렸잖아요. 네. 티라미수, 예, 나를 예. 깨워줘. 그 코너 꼭지를 가지고선 좀 전문적인 지식 저희들한테 한번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번 주에도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코너들이 많습니다. 간단히 우리 코너를 구분해 놓은 대로 코믹, 행복, 창조, 휴먼, 리얼 라이프 네. 이렇게 5섹션을 일단 준비해 놨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저희 진짜 아메리카에서 시청자들 참여 코너가 있습니다. 저희들 광고 나가는 거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도 역시 프로그램 끝말에 오늘은 정말로 아주 뭐라 그럴까요? 대단하신 그런 모험가를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행과 모험의 경계선을 들락거리는 모험가 또는 모험꾼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예. 에디 박 씨와의 인터뷰를 이 끝말에 준비했으니까요. 후회 없는 여행, 후회 없는 인생, 여행 인생 리얼 라이프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코너인데 예. 좀 뭔가 좀 두뇌를 체조시키는 두뇌를 말랑말랑 마사지를 해주는 그런 코믹한 그런 클립들을 코너죠.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해드리고 있는데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라이프스타일, 삶의 만족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가 주변 환경이랑 얼마나 잘 동화를 하고 있는가. 환경 동화 지수, 네. 상황 동화 지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화 또는 뭐 코미디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서를 같이 나누기 위한 뉴런 활성 운동, 코믹 라이프.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그 컷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행여라고 그래야 될까요? 거린이 지금 국어를 하고 네. 있습니다. 국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눈치채셨죠? 예. 이 돈의 적선을 바라는 게 아니라 like me, 지금 저 애정을 구걸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 좋아요를 하나 찍어달라는 건데 한국식으로 말하면 저 별풍선 하나 보내주세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모티비에서 그렇게 별풍선 그렇죠. 하고 별풍선 그랬죠? 같은 네. 식으로 예. 그 사이버 머니를 보내달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SNS에 뭔가를 자기가 자기 표현을 했을 때 반응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중독이에요. 거절 공포증. 나를 좋아해 주세요. 나를 좋아해. 네네네. 이게 이제 현실 지금의 세태라는 얘기인데요. 네. 우리 좋아하는 제키 챈 선생님, 성룡 선생님이 이미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Phone 명언. gets thinner and smarter. 네. People get fatter and stupider. 전화기가 똑똑하고 얇아지는 동안 예. 사람들은 두꺼워지고 뚱뚱해지고. 바보가 된다. 네. 근데 이 제키 챈 선생님 이전에 네. 벌써 50년 전에 우리 아인슈타인 그 선생님께서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간단히 번역을 해드리면 테크놀로지가 사람의 그 공유, 사람의 인간적 교류를 넘어서게 되는 날, 이 지구는 바보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와.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 네네. 이 범람하는 테크놀로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좀비가 돼가고 있어요. 정말 그러네요. 다른 스킬들은 물론 굉장히 저하될 거예요. 네. SNS, 전자기기를 쓰는 스킬들은 상승하겠지만 다른 휴먼 스킬들은 저렇게 하락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이건 뭐래요, 도대체? 저런 반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반응이 안 나오니까 제가 웃음을 직접 틀어야 돼요. 웃음의 자급자족. 와, 그래서 네. 요즘에 뭐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거예요. 네네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그림 그대로예요. 맞아요. 물에 빠졌는데 예. 구해주기는커녕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기에 바쁘더라. 뭐 이것들이 이제 오늘의 세태를 반영하는 건데 결국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숨바꼭질도 휴대폰을 통해서 그러니까 your it이라고 써있죠. it이란 말이죠. 술래라는 말이에요. 네. 술래는 누구다가 이 휴대폰을 통해서 지령이 되는 아. 그런 사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테크놀로지의 시대를 우리가 거슬러 갈 수는 없죠. 그런데 이 기계에 우리가 잠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교류를 조금씩 넓혀야 돼요. 맞아요. 인간적인 교류 좋아하시는 예.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살냄새 나고 같이 식사하고 서로 허그해주고 이런 그 네. 인간적인 교류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 참, 이 사실은 모바일 폰, 셀폰이라는 것이 네. 우리들을 보다도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발명이 된 거고 발전이 된 건데 훨씬 더 우리를 더 개별화시켜버리고 더 멀어지게 고립시켜요. 만드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의 모순이 그거예요. 그렇죠. 이게 순기능이 맨 처음에는 발휘가 되다가 네. 후반부에 가서는 이게 상업화되면서 역기능이 더 커져버려요. 맞습니다. 사람들을 커넥트한다고 만드는 휴대폰이 네. 우리들을 분리시켜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얼마 있다가 제가 한번 또 꼭지를 준비하겠습니다. 예. 잠시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사일런트 리트릿을 다녀왔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무건수행. 네, 맞습니다. 그때 전화 안 받으셨잖아요. 예. 무건하시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 들어가는 날 그 아주 재미있는 의례를 해요. 의례? 의식을 치러요. 의추어? 네네. 예. 그 이 바구니를 큰 걸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다 가지고 있는 셀폰 또는 또 뭐 태블릿, 장례식을 컴퓨터를 치르는 거예요. 네, 전부 갖다가 하나씩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리트릿 기간 동안에 거기 매니저가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그렇죠. 마지막 날 주는데요. 와, 그 모바일 폰 없이 아무런 방해 없이 자연에 또 침묵 속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시간. 네. 퀄리티 타임. 예, 예. 속세와 분리되는 첫 걸음은 전자기기와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라.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 뭐야 컴퓨터 그 인터넷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막 화를 내요. 저도 지금 기계 문명의 잠식이 돼 가고 있습니다. 전원을 잠시 뽑으면 돼요. 아, 그래요? 대부분은. 아.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뭐 그 인터넷 네. 회사에다 전화를 하면은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전원을 잠시 뽑았다가 빼라고 얘기를 다시 하는데 리부팅을 해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이런 테크놀로지로부터 언플러그를 할 수 하면은 있는 네. 잠시 다시 작동이 쉬어가는 됩니다. 시간. 네. 진짜 아메리카랑 같이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코너는 이제 행복 라이프인데요. 삶의 만족도에 관한 리서치 내용을 소개해 주시는 그런 코너잖아요. 예.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요? 오늘도 조금 좀 충격적인 그 내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결정장애라는 내용이에요. 결정장애. 짬뽕 짜장면. 이거는 정말 영원한 숙제예요. 이거는 네. 인류가 존재하는 한 네. 풀릴 수 없는 수수께끼. 지금 제가 오죽하면 짬짜면이 나왔겠습니까? 짬짜면이 나왔죠. 이렇게 네. 대답을 해서 짬짜면이 나오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또 근데 탕수육도 먹어야 돼. 탕짜면이 나왔어요. 탕짜면. 그다음에 만짜면이 있고요. 만짠면이 있어요. 그 곽상 씨 지금 중국집 하세요?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메뉴들이 진짜로요? 있어요. 예. 짠짜면이 생겼다고 그래서 모든 갈등이 해소가 된 게 아니에요. 이게 결정장애의 이제 네. 시조예요. 예. 자, 이게 조금 그 방대한 내용이긴 한데 제가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주제, 짬짜면이 아니라 첫 번째 주제, 결정장애. 결정장애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일단 선택이라는 단어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선택. 네. 선택이라는 거는 뭐 각자 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엄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그 인용을 했는데요. 칼린 파웰 그 전 합참 의장이셨나요? 네네. 유명하신 분. 네. 선택은 대신 해줘도 안 되고 대신 시켜도 안 된다.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맞아요. 선택의 잘못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콜린 파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중대한 결정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죠. 살벌한 결정들.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선택에 대한 이렇게 그 엄중한 그 경고가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남의 선택을 존중해야 돼요. 네. Never laugh at your wife's choice. 와이프가 뭐 자꾸 선택하는데 네. 그따위 거를 결정을 하냐고 그런 결정을 해. 이렇게 자꾸 구박 주시면 안 돼요. 왜냐? You are one of them. 그 잘못된 초이스들 중에 하나가 남편 본인 자신이에요. 예, 그렇게 잘못된 그 선택의 기준이 없었다면 네. 장가도 못 가셨을 분들이 저렇게 와이프 구박한다. 맞아. 정말 그러네, 이거는. 남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 그죠? 예. 그게 이제 선택이라는 거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은 뭐 어떤 그 인지 과학자들에 의하면 뭐 40초마다 선택을 한다는도 선택을 그렇게 자주 하면서 살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 장애라는 증상이 생기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애들이랑 쇼핑을 갔어요. 쇼핑 가면 애들 좋아해요. 전자기기, 뭐 휴대폰 이런 걸 살 때는 애들이 눈이 반짝해요. 그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제품을 그 자리에서 구매를 하고 네. 너무나 기뻐해요. 근데 그 외의 물건들, 가방, 신발 이런 거 스스로 결정을 못해요. 이러죠?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care. 예. 기준들이 너무 많고 좋은 상품들이 유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해도 별로 찜찜하고 네. 저걸 선택해도 또 찜찜하고 후회가 남고. 예. 어떤 걸 선택해도 후회가 남아요. 예. 근데 여기서 진짜로 슬픈 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이들이 휴대폰이랑 전자기기를 선택하는 데는 망설임이 없었다. 근데 그것들도 사실 자기들이 직접 선택한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렇죠. 것들. 그 나이 또래에는 예. 그 자기들의 행동 반경, 갖는 뭐 물건의 사용 그 수준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매핑이 돼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 뭐 워크맨 뭐 이런 그렇죠. 거 다 이런 거 다 하나씩 그랬잖아요. 있어야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자기가 스스로 못하도록 강요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미 peer pressure, 자기의 동료들에 대해서 결정을 강요당하고 네. 또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순간에는 너무나 좋은 초이스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결정을 못하는 결정 장애 증상이라는 게 이번에 그 사회적인 현상으로 대두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조금 이런 그 연구 결과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진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보다 한국이 좀 심해요. 그것도 왜 그렇죠? 남을 의식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예, 대기업의 어느 정도가 되면 어떤 뭐를 갖춰야 돼요. 이 정도 차는 타줘야 되고. 예, 뭐 그런 그 수준들이 있어요. 그 사모님이라면 이 정도 핸드백은 또 그렇죠. 들어줘야 되고. 이런 그 것들. 남을 의식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스스로 주도적인 결정을 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다음에 플러스 한인 가정 자녀들이 또 이런 증상이 좀 심해요. 아. 부모들이 대리 결정을 해주는 네.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전형적인 결정 장애의 케이스에 아이들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더라. 네. 공부는 잘하고 너무나 예쁘고 똑똑한 아이들이 이게 이제 결정 장애의 현실인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들이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서양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양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두 번째 섹션 그 테드 컨퍼런스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새로운 연구 논문 중에 하나였어요. Paradox of Choice라는 걸 소개해드립니다. 베리 슈와츠라는 교수, 사회학과 교수인데 네. 그 선택의 파라독스, 그러니까 모순이죠. 선택의 모순이라는 책이자 강연 내용인데 그 주제가 아주 돌직구예요. 그냥 고지곧대로 물어봅니다. Why more is less? 더 많은 것이 왜 더 좋은 게 아니라 더 못한 것이 돼버렸냐. 네. 더 많은 것은 더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예. 여기서 이제 재밌는 현상이 우리 언어에서도요. 뭐 90년대, 뭐 80년대 그 개발 시대라고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다다익선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네. 많으면 좋다. The 맞아요. more the better.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아는 젊은이들이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예. 그런 표현 잘 안 써요. 오히려 요즘 많이 쓰이는 표현은 뭐죠? 과유불급 네. 그런 표현이 있죠. 지나치면은 못 부족함만 미치는 못하다. 부족함만 못하는 예. 이라. 이게 뭐겠어요? 풍요한 사회가 너무나 많은 과잉 현상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시점이 온 거예요. 아닌 게 네.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는 뭐 50년대, 60년대부터 이미 뭐 미니멀리즘이라든가 이제 예. 반복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그러네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초이스들이 우리의 삶을 오히려 괴롭힌다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고들이 굉장히 무르익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결정적으로 이제 Paradox of Choice라는 이런 그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이 베리 슈와츠라는 교수가 예를 하나 드는데 이게 과관이에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한테 진단을 받았어요. 네. 의사가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질환이 있기 때문에 수술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1번 수술 방식, 2번 수술 방식. 1번 수술 방식은 이러이러한 이점이 있는 반면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예. 반면에 2번 수술 방식은 또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의 성공률은 거진 비슷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1번이든 2번이든 선택을 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패닉을 한 거예요. 어. 의사 선생님, 당신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아닙니다. 제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 본인이 선택하셔야 예. 됩니다. 제가 조금 아까 보여드렸죠. 콜린 파웰 합창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선택은 본인이 해야 돼요. 이런 갈등,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즐기지만 자기가 잘 모르는 사실들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근데 불행히도 오늘날 사회는 너무나 복잡해져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들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죠? 선진 사회가 갖고 있는 강박관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사회 현상을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서구 사회가 갖고 있던 잘못된 신조. 자, 읽어볼까요? 그죠? 예. 복지가 증진되면 자유가 많아지고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복지가 증진된다. 그러니까 순선안이 이렇게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네. 얼핏 보면은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저 문구에서 틀린 부분은 딱 하나예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복지가 증진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복지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얘기하는 건데 네. 너무나 많은 초이스가 우리를 억누르게 되면은 그런 행복의 실종이 다가올 수 네. 있다는 그런 얘기가 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착각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선택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이유. 첫 번째 이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선택의 네. 초이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도 후회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거기에다가 내가 하는 선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요된 선택일 가능성이 많아요. 사회 분위기 때문에 할 수 네네. 없이 선택해야 되는 경우.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두 번째,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시간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초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불행해요. 네. 세 번째,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재미없는 꼭지할 때마다 기대치를 낮추세요. 기대치를 낮추세요. 기대치가 너무 상승하면 실망치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 결과적으로 자책감만을 갖게 돼요. 내가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한 것은 결국 나의 무능함 때문에 기인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스스로 갖게 돼요. 네. 이것들이 이제 병폐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초이스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갖고 살게 되는 네. 이런 그 모순이죠. 그래서 뭐 게임 체인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 기업 주도에 의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강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행해졌다라는 것, 거기까지가 이제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네. 이 연구 논문을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약간의 선택권은 우리를 부유하게 느끼게 만들어줘요. 네네. 그죠? 네. 약간의 선택권은 차를 사러 가서 두세 가지 차를 보고선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무한 반복적인 선택권의 남발은 우리를 저렇게 불행하게 만듭니다. 네. 그게 결론이에요. 네. 거기까지. 자, 그러면은 선택 장애, 결정 장애.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어디까지 미쳐 있는가, 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거기까지 이제 두 꼭지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꼭지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좀 젊은이들 말하는 그 시쳇말로 표현을 하자면 어쩌라고.
어쩌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짜 아메리카가 드리는 그 일종의 제한이 있어요. 사람마다 인디비주얼한 케이스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적용 범위는 좀 틀리겠지만 이럴 때 저희들이 드리는 그 제한 중에 네. 가장 첫 번째가 누군가를 탓해야 돼요. 누군가한테 책임 전가를 해야 돼요. 정말? 예, 정말. 네. 책임 전가할 객체가 두 그룹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는 남이고 네. 하나는 나예요. 예. 이게 중요해요. 일단 남한테 좀 책임 전가를 해볼게요. 아까 네. 말한 것처럼 이런 그 행복이 감소되는 그 결정 장애 사회가 된 이유는 네. 정부와 기업의 잘못이 크긴 커요. 이 정부의 시책들을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저희들한테 너무 많이 선사를 해요. 그게 오바마 케어일 수도 있고 네. 무슨 케어일 수도 있고 속빈 강정인 케이스도 많지만 저희들한테 너무나 많은 선택권들, 사회적인 선택권들이 주어지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결정을 지어도 땡 하고 바로 메시지가 날라와요. 또 새로운 상품? 이런 물건을 구입하셔야 됐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옥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누군가를 블레임해야 된다면 사회의 책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책임은 저희에게도 나 스스로, 예. 나 스스로 짊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이 욕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욕심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선택이라는 단어의 그 콘셉트를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리던 뭐 짜장면 짬뽕의 선택과는 좀 틀려요.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선택은 5개의 M&M 알 5개 중에서 제일 예쁘게 생긴 녀석을 하나를 골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현대 사회에서 선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볼 때 그게 아니에요. 나머지 못생긴 M&M 4마리를 속간에서 버리는 작업이에요. 선택은 버린다가 선행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를 선택할 때 이 사회에서 5개, 6개를 버려야 되는데 그 욕심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욕심을 버려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게 되네요. 그렇죠. 정말. 얹고 계세요. 얹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여성들이 그 옷이며 신발에 대한 욕심이 거의 뭐 무한대잖아요. 그럼요. 근데 옷을 하나 사고 뭐 계속 사다 보면은 결국은 클라짓 공간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것도 그 옷을 더 수용하기 위해서 더 잘 정리하기 위해서 클라짓을 더 큰 거를 사고 그럼요. 그 더 큰 클라짓을 넣기 위해서 더 큰 집을 사고 그렇죠. 그래도 끝이 없는 거예요. 순환의 고리가 네. 계속 연속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이 결핍 교육을 실행을 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옷을 하나를 샀으면 하나를 버려야죠. 버려야 돼요. 네, 버리든지 맞습니다. 도네이션을 해야 예, 돼요. 예. 그래서 총수를 맞춰 나가야 돼요. 이게 네. 일종의 결핍 프랙티스인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그 결핍 교육, 라오스나 티벳 같은 경우에 젊은이들의 생활 만족도가 더 높죠, 그럼요. 오히려. 아시아 3국은 네. 말할 것도 없고 서구 선진 그 인더스트리얼라이즈 산업화 국가들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있어요. 네. 티벳이나 라오스 국민들한테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재화를 통한 선택의 여지가 네. 서구 사회보다 그렇게 많은 사회는 아니라고 아니죠. 결코 사료가 아니죠. 돼요. 결코 아님에도 네. 불구하고 생활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약간의 결핍된 선택이 우리의 행복 만족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실마리를 찾아가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창조 라이프를 강조하는 우리 진짜 아메리카에서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삶의 우선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리 구슬이 중요한 거예요. 네. 내 삶에 정말로 돈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소지가 크다라는 얘기죠. 네. 우선권의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선권이라는 건 뭐 그게 뭐 애완동물이든 또는 무슨 뭐 여행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의 그런 그 분야를 찾을 수가 있다면 이런 그 비본질적인 네.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는 그런 선택의 갈등에서 많이 자유스러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 네. 그 부분을 이 진짜 아메리카의 결론부로
네. 장식을 하면서 그래서 예. 필요한 것이 저 게임 체인저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 생성을 통해서 추종자가 아니라 게임의 룰을 바꾸는 시장 창조자. 지금 이 게임 체인저라는 그 개념은 굉장히 기업에서 사용하는 거창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게임 체인저라는 게 내 속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씻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말 안 듣던 20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했어요. 샤워를 잘하고 샤워를 잘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이 변했어요. 사랑에 빠졌군요. 사랑에 빠졌어요. 네. 그 게임 체인저는 새로 생긴 여자친구예요. 굉장히 단순한 그렇죠. 측면에서 예. 이런 게임 체인저가 등극을 할 수 있다라는 네. 이게 우리 삶의 희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일 수 있고요. 여행이죠. 또 명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명상이죠.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물론 그 예쁜 유럽의 뭐 나라들 이런 데도 참 좋았었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좀 아까 이제 라오스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모로코 생각이 잠깐 모로코. 났었어요. 모로코에서 제가 여행하면서 만난 한 총각이 학력도 무학, 예, 학교란 데를 가본 적이 없고 네. 텔레비전이라는 걸 본 적이 없고 네. 할리우드 영화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이런저런 나라 말들을 제법 해요. 근데 그 친구와 그 사막에서 나눴던 대화는 정말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큰 어떤 반짝이는 별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지식이라는 것이 이런 그 일률적인 그 글자를 통해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전혀 아니고 삶의 사람의 냄새를 통해서 습득한 그런 네.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그렇죠. 네. 그것들이 훨씬 더 우리 명상을 사랑하시는 정신 세계를 사랑하시는 네. 스텔라 씨한테 조금 더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엘료 작가의 연금술사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연금술사를 네. 직접 경험하고 오셨다. 딱이었어요. 네, 제가 산티아고 지금 같은. 마무리 제대로 했습니까? 네, 진짜요 정말. 알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소개해 주시는 그런 코너죠. 그런 코너입니다. 네. 조금만 창조적이면 한 주가 새롭습니다. 크리에이티브한 상품 얘기, 네. 디자인 얘기 그런 얘기로 꾸려가고자 하는 이 창조 라이프 코너인데요. 오늘 저 두 번째 코너 분량이 좀 많아서 네. 간단히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상품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상품 못지않게 중요한 게 패키지예요. 네. 그죠? 느끼시죠? 근데 조금 뭐 죄의식을 느낄 때도 있어요. 내용물보다도 포장만 너무 근사하게 하는 경우를 저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패키지가 참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포장이 반이다 이런 말들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그냥 소개드리고자 한 게 요게 뭔지 딱 보시면 아시겠어요? 바코드고. 바코드예요. 예. 바코드를 활용한 아트예요. 네. 굉장히 귀엽죠. 예. 근데 이게 그냥 어떤 뭐 개인 아티스트가 한번 재미로 만들어 본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상품에다 이런 걸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네. 상품 내용물과 연관된 그런 디자인들을 이런 식으로 포장에다가 삽입을 시킨다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 재밌잖아요. 이게 바코드이면서 동시에 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코드가 그 상품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고유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 입소문 마케팅을 통해서도 네네. 뭐 소소한 효과가 있겠지만 매니아들이 이런 것들을 콜렉션 모아요. 수집해요. 예. 그래서 일본 상품들이 상품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부가가치보다도 그런 상징적 의미가 네. 컬렉터빌리티, 수집용품으로서의 의미를 더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그 자질구레 작지만 네네. 아주 예민한 그런 감성적인 터치 네. 이런 것들이 상품의 품격 또는 재미를 더해준다라는 것들. 와, 뭐 저렇게도 할 수 있었군요. 그럼요. 저렇게 한다고 해서 바코드가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러게요. 참 이런 그 근대 디자인 또 근대 상품 디자인 이런 그래픽 쪽으로는 정말로 이렇게 민감한 그런 일본인들이에요. 우리 예. 뭐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줘야죠. 그래픽 센스에 있어서는 뭐 아시아권에서는 참 굉장히 이렇게 sophisticated 돼 있다고 그럴까 네네. 그런 그 일본인들인데요. 이 창의성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사람을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없죠. 우리 코리안들 이 창의력에 있어서. 네네. 그래서 생각이 난 건데 한국 사람들의 창의력 대단한데 그 창의력의 근간, 그 밑바닥이 뭘까? 그냥 뭐 우리가
단군 시대부터 갖고 있던 본연의 창의력.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인풋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는 예. 언어 구조가 확립이 돼야 돼요. 그 소사이티, 그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네. 소통 시스템이 확립이 돼야 되는데 소통 시스템의 확립이라는 거는 오늘날 같이 복잡한 게 아니라 예전엔 그랬어요. 언어는 무조건 쉬워야 돼요. 네.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훈민정음 알파벳, 네. 조 자판 하나를 가지고 정말 수백만 개도 넘는 그런 그 발음 조합을 표현해낼 수 있고 네. 거기에다가 저 밑에 남의 나라 말까지도 찍을 수 있어요. 네. 저것만 있으면 네. 대단하죠. 예. 이게 한글의 우수성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막 열변을 토하는데 이 정도 갖고도 감동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너무 자주 봐가지고 예. 당연한 거 가지고 이 한글 그 입력 체계를 자기네 말을 쓰는데 사용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따따오족인가요? 뭐 하여튼 예, 이름이 수출했잖아요. 좀, 예, 말레이시아인가 예,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 부족들한테 네, 한글 입력 시스템 맞습니다. 수출한 경우가 예, 있어요. 그래서 예. 그 베트남 예. 같은 베트남어 같은 경우 말은 베트남인데 그 쓰는 입력 체계가 그렇죠. 알파벳이죠. 거기다 그럼요. 이상한 뭐 이런 동그라미 그렇죠. 뭐 이런 거 예, 해가지고 말을 표현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한글로 자기 말을 표현한다고 그래요. 한글 수출해야 돼요. 네. 로열티 받고 수출해야 맞아요. 돼요. 그게 한글이에요. 네. 한글에다가 F 발음이랑 무슨 그런 C 발음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사실은 예전에는 있었어요. 했었다고 그럼요. 하잖아요. 그것들만 가미가 그, 된다면 동그라미 그럼요. 아래 이 조그맣게. 영어 굴절어를 네. 능가하는 그런 정말로 훌륭한. 이 정도로 그 감동이 안 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우리 중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중국 전에 일본부터 가봐요. 일본의 입력 시스템이래요. 가다가나 히라가나 이거 입력하려면은 네. 저거 뭐 머리 빠집니다. 그렇지. 예. 그런데 이거는 좀 괜찮은 케이스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사람 자신들도 더 이상 정자를 안 쓰고 네, 다 약자화돼 쓰죠. 있죠. 네. 그런데 정자이건 약자이건 중국어를 마음껏 그야말로 나오는 대로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자판 시스템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네. 상상이 가십니까? 자, 보십시오.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네. 지금 이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예. 이런 시스템 속에서 그 입력 체계,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민족들. 네. 너무 뭐, 깝깝한 거죠. 그럼요. 뭐 중국의 문화를 인정은 합니다. 뭐 4대 네. 문명 발상 예. 그 중에 하나고 대단하긴 한데 입력 체계에 있어서만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야만적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한국이 IT 산업에서 다른 산업도 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IT 산업에서 일본과 중국을 압도할 수 있게 된 이런 계기가 다른 네. 것보다도 이렇게 훌륭한 입력 체계 시스템을 물려주신 세종대 세종의 왕. 은덕이라는 네. 그 이론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맞아요. 네. 다시 한번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만극하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죄송해요. 잠깐 끊어갈게요. 아니 지금 잠깐 명상을 하고 계셨어요. 이걸 이제 5초 명상이라고 그러는데 페이지가 넘어갈 때 잠깐 명상을 하시면은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아이디어의 길을 섭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리허설 없이도 방송에 이렇게 술술 나오시는 거예요. 스텔라. 네. 자, 이제 다음 코너 정말 가장 이번 우리 방송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코너인데요. 기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니요. 기대해 주세요. 네. 좋아하시는 코너예요, 네. 이거. 휴먼 라이프. 휴먼 라이프. 네, 소개해 그러니까 주시죠. 다녀오셨죠? 예, 제가 이제 인터뷰 갔다 온 건데 요거는 제가 다녀온 인터뷰 프로그램이 아니라 요거는 단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대치를 좀 낮춰주시라고요. 이게 좀 투데이지랑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저희가 이제 번역을 하는 단신들인데 제목이 너무 거창하다 보니까 휴먼 라이프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요. 네. 짧은 얘기예요. 응급 구조대라는 제목이에요. 크리스 트로키라는 남자는 태어날 때 조산으로 태어났습니다. 열이 높이 올라가서 사경을 헤매이던 크리스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님은 마이클 셰넌이라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마이클 셰넌 의사 선생님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크리스를 돌보아서 이 아기를 무사히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30년이 지났습니다. 훌륭한 청년으로 자란 마이클은
긴급 의료원이 되어서 패러메딕 예.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이 갑작스러운 콜을 받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차는 막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예. 남자 한 명이 차 안에 갇혀 있는데 소방관들이 그 이 절단기 있죠, 네. jaw of life라고 해요. 무시무시한 절단기를 끊고선 남성을 구출했습니다. 이 크리스가 그렇죠. 이 크리스가 이 남자를 그 응급차에다가 예. 태우고선 병원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앰뷸런스로 가는 도중에 크리스가 딱 알아차린 거예요. 예, 저 의사 아이디를 선생님. 보니까 남자 이름이 바로 닥터 마이클 셰넌. 30년 전에 자기의 목숨을 구했던 네. 그 미숙아였던 자신을 살려준 그 마이클 셰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얘기예요. 짧은 얘기긴 한데 이렇게 그 선함이라는 거, good life, 예, 예. goodness, 착하다는 거 그 자체, 예. 그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이자 그 자체가 내게 다시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는 그 덕목이라는 거. 부메랑. 예, 부메랑이라는 네. 거. 그래서 이제 ring of life라는 이렇게 human life, 네. 그 휴먼의 고리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미숙아를 살렸던 그 의사 마이클을 다시 조우하게 되는 크리스 트로키라는 그런 남자의 얘기였는데 이 돌고 도는 세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물레방아 인생? 물론 그게 더 그 좋네요. 노래가,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생각났던 네. 것보다 그게 더 좋. 그 어떤 전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정말 돌고 돌아서 나한테 그 은덕이 다시 돌아. 이게 조금 아까 그 있었던 그 장면이에요. 막 네. 그 앰뷸런스를 어. 타고 싣고 가는 장면. 네. 어떤 남자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메시지를 담아서 보낸 거예요. No justice, no peace. 정의가 없으면 평화가 없다. No peace, no future. 평화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 예.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메시지를 의미심장하게 담아가지고 저 편지를 보냈어요. 예. 아닌 게 아니라 저 편지는 세상을 돕니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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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자기 앞으로 다시 왔어요. 예. 충격적이에요. No address, no delivery. 이렇게 온 거예요. 이 돌고 돈다는 거는 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인 거예요. 네네. 어떤 가치들이 돌아서는 그게 나의 선함이었던가 예. 아니면 빈 봉투였던가 이것은 여러분의 초이스입니다. No address, no delivery. 요즘도 차라리 이메일로 보내시지 저분. 그렇죠? 이게 60년대 유머예요. 네. 이제 마지막 순서죠. 아까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 못지않은 전문가, 아웃도어 매니아예요. 네. 저 같이 인터뷰하면서 막 이렇게 움찔움찔했어요. 이분이 막 그냥 지금 오토바이 묘기를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예. 느낌이 들 정도로 에디 박씨예요. 저기 알함브라에 사시는 분이신데 본업은 리얼터신데 산악회 지금 회장으로 계시고 예. 그 조금 이따 이제 광고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이 저 서부 산악회 지금 회장으로 계시고 네. 그다음에 뭐 아웃도어 북극을 막 모터사이클로 북극에 가시고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스케일을 상상을 좀 뛰어넘네요. 초월한 제가 가봤더니 그라지아 오토바이만 5대예요. 예. 그런 정도예요. 예. 막 그냥 남자들이 보기에는 꿈의 동산을 사시는 것 같은. 혹시 그 코스튬도 기르셨나요? 코스튬은 안 기르셨더라고요. 기르셨어요. 예, 네. 굉장히 독창적이세요. 예, 우리들의 기대를 저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클립을 좀 보고선 얘기를 돌아올 텐데요. 제목을 제가 그렇게 줬어요. 여행, 후회 없는 인생, 또 후회 없는 여행,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는 에디 박씨의 스토리 준비가 됐으면은 우리 클립을 좀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의 진짜 아메리카 오늘 정말로 특별한 그런 그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여기 지금 알함브라에 나와 있는데요. 봄날인데 날씨는 지금 조금 흐리지만 야외 촬영을 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좋은 날씨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정말 이력을 설명드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성함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모험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디 박 모험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혼자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력을 설명드리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지금 직업은 부동산 에이전트세요. 네네네. 그죠? 부동산 에이전트신데 지금 저 뒤쪽에 배경을 보시면은 지금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겠지만 그 하드웨어가 미국식으로 말하면 이 하드웨어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무슨 뭐 오토바이가 지금 5대인가 있고요. 뭐 RV 캠퍼에 그 빈티지 자동차 수집에 얘기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지금 얘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행 전문가로서의 본인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네, 안녕하세요. 총 70개국 배낭여행을 다녀온 에드월드 박이라고 합니다. 70개국. 네네. 그리고 현재는 한국에서도 2년 전에는 알래스카에 오토바이 타고 갔다 오고 나서부터 예. 친구들이 이제 얘기하는 오버랜더라고. 오버랜드. 네, 오버랜더라고 해서 이제 요즘은 닉네임이 오버랜더가 그 됐죠. 오버랜드라고 그러면 거진 광인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 제대로 들었나 모르겠어요. 알래스카를 그냥 갔다 오신 게 아니라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왔어요. 모터사이클을 타고 갔다 네네네. 오셨다. 네. 뭐 얘기를 지금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러면은 여행 이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매회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저희들은 독창적인 라이프를 탐구합니다. 독창적인 라이프, 유니크한 라이프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않는 라이프, 즉 행복의 지수가 좀 높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증명을 하기 위한 거예요. 정말로 행복하신 삶을 사시는데 이런 그 정말 기행적인 여행의 네. 그 취미가 시작된 게 언제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일본 배낭 여행을 시작을 한 게 이제 동기가 돼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안 가시고 일본 가신 거예요? 아니죠.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기다리고 네, 그 중간에 그렇죠. 방학 동안 중간에 갔다 오게 그러니까 된 게. 졸업 여행을 그렇죠. 일본의 배낭 여행으로 네네네. 호롤 단신 가신 거예요. 네네네. 아니 네. 친구랑 친구랑 같이 같이. 갔죠. 근데 네네. 그게 이제 뭔가 조금 눈을 열어주는 그렇죠. 계기가 됐겠죠. 네네네. 뭐 특별히 느끼신 거. 그때 가서 일본에 가서 그 일본 역사라든지 그리고 한국도 갔었으니까 네. 한국 역사도 보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여기서 나와서 그런지 한국에 대한 동양적인 거에 대한 사상이 없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많은 거를 보고 느껴서 그러니까 에디 선생님한테는 그게 이제 고국 방문 내지는 그렇죠. 약간의 그 동양적인 뿌리 찾기 여행으로 네네. 시작된 거예요. 네. 근데 일본에서 배낭 여행을 하셨다고 그러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 느낌에는 그때 네. 딱 느끼셨을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나의 DNA다. 나는 여행가의 그 피를 타고났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행의 그 취미가 네. 시작이 된 건데 네네네. 그 후로 정말 가장 큰 여행, 가장 스케일이 큰 여행을 다녀오신 게 있다면 스케일이 큰 거보다 좀 유니크하게 갔다 왔다는 여행은 최 근래 4년 전에 예. 버스를 타고 중남미를 파나마까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중남미 파나마까지 버스를 타고 네네. 그런 거 하면은 그 아까 알래스카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알래스카는 심플하게 그냥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로 예. 이왕 오토바이를 샀으니까 한 번은 가야 되겠다. 알래스카에서 뭐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아요. 거기 네. 좀 위험한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거의 40마일 국경 도착하기 전에 국경 도착하기 전에 40마일. 네, 아니 그러니까 40마일 그쵸? Before the border. 네. 거의 이제 40마일 전에서 돌뿌리에 오토바이가 넘어져가지고 근데 그 넘어지기 전 15분 전에 곰을 봤어요. 예. 근데 거기는 동물들이 수없이 다니거든요, 프리웨이에서. 근데 거기서 곰을 보고 나서 15분 만에 돌뿌리에 넘어져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이 상당히 잠을 또 자지 못하고 예. 국경이 10시에 저녁 10시에 문을 닫아요. 알래스카 네. 국경이요. 그래서 10시 안에 시간을 맞춰서 들어가야 되니까 못 네. 들어가면은 그 윌더네스. 월드네스에서 자야 되니까요. 그렇죠. 야생에서 밤을 네. 새야 되는데 네. 곰 한 마리가 저쪽에서 목격이 됐는데 예, 목격이 되고 그래서 국경은 10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못 맞추면은 이제 거기서 잠을 자야 되는데 돌뿌리에 넘어져 갖고는 오토바이가 거의 그냥 넘어지고 네. 몸도 다리가 좀 부어 있는 상태에 기침을 하면은 여기 폐가. 갈비가 네. 이 폐가 좀 안 예. 좋아가지고 예.
그걸 참고 어떻게 여행을 다 무사히 마쳤는데 와서 병원에 갔는데 금이 좀 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최근에는 또 뭐 재밌는 여행, 또 뭐 좀 화려한 여행, 볼거리 많은 여행 뭐 소개해 주실 거 없습니까? 최근은 아니고 이제 계획이 된 거는 내년쯤에 제가 이제 원래는 알래스카를 가는 계획보다 네. 보통 라이더들의 꿈이 유라시아 횡단하는 거를 꿈을 갖고 있거든요. 유라시아. 예. 그러면은 한국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 실크로드 얘기하는 실크로드죠. 거죠. 예. 네네. 그거를 꿈을 꾸고들이 계신데 그럼요. 그걸 꿈을 꾸고는만 계시기만 하지 실제로 실천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일단은 제가 이 미국에 살면 유럽 사람들이란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안들이 여기 와서 알래스카를 가는데 굳이 내가 옆에 있는 것도 옆 동네에 있는 것도 못 하고 유라시아를 횡단을 한다는 것보다는 일단 그렇죠. 경험을 쌓자 해서 알래스카를 그렇죠. 일단 계획을 해서 알래스카를 갔다 오고 예. 이제 지금 2년 후에는 유라시아를 갈 계획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거 같은 지금 그룹이 준비를- 있습니까? 아니 저 혼자 가죠. 그러니까요. 그 계- 부분이 저희들은 굉장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네네. 보통 계획을 해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스케줄 맞추려면은 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부부끼리는 그런 경우에는 맞출 수가 있습니까? 부부끼리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 근데 이번 네네. 경우에는 너무 고되고 힘든 거니까 위험하고 혼자서 위험하고 그렇죠. 예, 걱정 많이 네네. 하시겠어요. 그렇죠. 걱정은 하시는데 부모님도 많이 걱정하시고 예. 네,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홀로 단독 여행을 그야말로 극한 여행 같은 거예요. 어떻게 네네. 말하면은 소위 익스트림 스포츠에 해당하는 그런 네네. 여행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과 동시에 또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하세요. 네. 제가 이제 소개를 받은 게 그 산악회 동호회. 네네. 저의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은 건데 네. 어떤 산악회 소개를 잠깐만 해주시죠. 네, 현재 지금 북미주 한인 산악회라고요. 예, 북미주 아, 한인 산악회. 네. 뭐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북미주 한인 산악회라고 이번이 30년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30년 됐고 거기에 지금 산악회 회장으로 맡고 있고요. 아 지금 회장님이세요? 네네네. 예, 예. 그 박 회장님 있으셨죠? 박 고수명 회장님. 예, 예. 회장님께서 이끌어 오신 산악회를 제가 이제 그렇죠. 젊은 피로 고 회장님께서 많은 또 네네. 예, 업적을 남기시고 업적을 많이 저희가- 남기셨죠. 그래서 예. 고모님께서 연맹 활동을 시작을 하셔서 예. 그 연맹도 지금 이제 이번이 30년 주 기념이죠. 그 이제 보는 사람들한테도 네. 약간의 그 대리 만족을 줘요. 아 저렇게 될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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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른 욕심 좀 버리고 네. 시간에 투자를 하고 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기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 네.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는 우리 그 진짜 아메리카에서 항상 추구하는 그런 부분인데 하드웨어적으로 막 성공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랑 밸런스가 맞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정신적인 즐거움 또 자기 네. 자신에 대한 뭐랄까 정서 관리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주는 라이프가 결국은 복된 라이프, 즐거운 라이프더라라는 것들을 계속 탐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자기의 이제 생활을 갖고 싶다 해서 오셔서 즐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참 안타까운 게 지금은 나이가 이제는 차서 벅차고 지금 이제 진짜 꿈에 그렸던 오토바이를 타고 하는데 힘이 딸리셔서 그렇죠. 또 진짜 생활을 더 못하시고 이제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하고 싶다면은 건강하고 힘이 있으실 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힘든 생활이지만은 각자 가지고 있는 취미 생활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그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미 생활을 할 수 네.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삶의 밸런스라고 봐요. 네네. 그거 자체가 삶의 건강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네네. 보는데 여태까지 너무나 앞만 보고 달려오던 분들 네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자기의 개인적인 적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전공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런 네네. 분들, 특히 네. 1.5세들 중에서는 그렇지만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또 이렇게 부유해지면서 기대치는 높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자꾸 낮아진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자꾸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네.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에디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여가라든가 네. 또 나눔 활동의 중요성 이런 네, 것들이 네, 정말 강조되지 않는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참 오늘 즐거운 얘기 많이 나눴는데요. 앞으로 또 이제 그 모험 생활을 또 전개해 나가기 네. 위한 네. 앞으로의 포부 계획, 나눔 활동 좀 나눠주시죠. 추억 많이 만들고 그렇지. 살려고 많이 노력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열정과 산악회 또는 그런 동호회에서의 그런 그 기운을 네. 주변에도 마음껏 전파하시는 네.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아메리카 에디박 모험가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참 대단한 분이세요. 그죠? 네. 코스염은 없지만 여행가로서의 면모가. 근데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정신력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네. 뭐 셰프가 되고 싶으면 셰프가 되고 어. 내가 어디를 가고 싶으면 간다. 네네. 이렇게 행동으로 이루어내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 에디박 씨랑 그 인터뷰를 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가장 좀 이렇게 감동적이었다고 그럴까요? 그런 네. 부분이 뭐냐면은 여행을 갔다 오실 때마다 사람이 조금 이렇게 강해지는 거, 커지는 것 같아요. 육체가 커지는 게 아니라 네. 인간이 조금씩 커진다 그런 느낌을 했어요. 네. 70번의 여행을 다녀오시면서 예.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 그렇죠. 또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목격하셨겠어요. 그러면서 또. 사람이 심화되고 또 성장한다 네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정말 또 창의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서 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됐고요. 예. 조금 여유 갖고 살아야겠다라는 예.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그런 생각들 같이 네. 나눌 수 있었다면 저희들의 큰 기쁨이겠습니다. 음. 자, 흥미로운 라이프를 탐구합니다. 오락 디자이너 곽상과 함께하는 북미주 매거진, 한인 매거진 진짜 아메리카. 오늘 또 정해진 순서 다 됐는데요. 여러분의 유리구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유리구슬과 함께 저희들은 항상 탐구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곽상 그리고 저는 스텔라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